안녕하세요. 경희사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가운데 앙자가 들어간 한자들, 음이 다 앙으로 끝나는 한자들을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이 오늘 다시 10분 동안에 또 이 많은 한자들을 쉽게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오늘 수업합니다. 오늘은 가운데 앙자가 들어가면 다 발음이 앙과 관련된 한자로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데요. 저번 시간에 나눌뿐이 들어간 한자들은 거의 다 분발음을 했지만 가운데 앙자가 들어간 한자들은 다 앙이라고 하지 않고 특이하게 발음이 약간 비슷하게 어딘가 모르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되는 한자들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3번하고 4번에 앙 발음을 하지 않고 비칠령과 꽃뿌리 영자가 돼 있어요. 오늘 배울 거는 가운데양, 제양앙, 비칠령, 꽃뿌리영, 원망아랑, 모왕, 원앙세양, 동이양을 배울 건데 3번과 4번이 앙 발음이 약간 변해서 영 발음이 돼요. 이렇게 한자가 100% 다 같진 않고 전해지면서 발음이 약간씩 변해요. 그래도 초성과 종성이 이응이응으로 끝났기 때문에 같은 류의 발음을 한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묶어봤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가운데 앙자는 그럼 왜 이렇게 만들었나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봤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한자는 항상 퍼즐처럼 부수와 부수들이 결합을 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결합하는 걸 일단 파헤쳐서 어떻게 되었나, 어떤 의미로 이렇게 둘이 결합을 했지를 알아보는 건데 이런 것들을 파자법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멀경자를 쓰고 아래 큰 대자가 들어가서 두 개가 합치면 가운데 앙이 되는데 이 멀경이라는 말은 성곽 주변에 있는 마을을 지키는 큰 성곽 모양을 한 건데 멀경이라고 읽지만 그냥 의미상 멀경을 다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큰 성곽 모양이다, 문이다. 그래서 문에 외부의 측면으로 서 있지 아니하고 정 가운데에 서 있다면 어떤 적군이 들어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해서 가운데 서 있다, 가운데 서서 지키고 있다 해서 가운데 앙자고요. 이것이 쓸 수 있는 한자를 봤더니 중앙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를 한자로 중앙이라고 부를 때 쓰는 앙자예요. 두 번째 한자는 재앙앙인데 죽다라는 의미에 죽을 사라는 한자를 집어넣어서 죽음이 내 몸 가운데로, 내 인생 가운데로 집중하여 중앙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면 곧 죽을 것 같은, 아직 죽진 않았지만 죽음으로 내몰릴 것 같은 상황을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는데 재앙의 한자에 앙자고 제자는 재앙제자예요. 이 재앙제자도 우리가 자연의 재해를 사용해서 만든 한자예요. 한 번만 볼까요? 내천하고 불화를 써서 내천은 물을 상징하고 불화는 불을 상징해서 물과 불로 인하여 우리가 나중에 종말이 되면 그렇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을 할 때 쓰는 한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재앙앙자는 죽음이 가운데로 들어왔다, 죽게 되어 있다 해서 재앙이 몰려오고 있다. 앙자의 발음을 하고 뜻도 약간 도와주고 있지요. 빛을 영자를 보면 앞에 나리를 쓰고 뒤에다 가운데 앙자를 써서 햇볕이 하늘 가운데에서 비치고 있다 해서 빛을 영인데 그러면 이런 한자들이 들어간 한자는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봤더니 여러분이 영화를 좀 보면 알 것 같아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볼 때 쓰는 한자예요. 큰 스크린에 그림이 비춰지죠. 뒤에서 영사기를 해서 빛을 반사시켜서 우리 스크린에 비춰주는 것처럼 그걸 한자로 표현합니다. 그림들을 비추어 줘서 보게 하고 소리를 거기다가 더빙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영화는 그림을 비추다 라고 뜻이고요. 우리가 대학을 갈 때 내신 성적이 대학 입시에 반영되다 할 때처럼 반영이라든지 어떤 소설을 읽고 글을 읽었는데 그것이 시대를 반영하다라 할 때처럼 뭔가 비추어질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꽃뿌리 영자를 보면 풀초 더하기 가운데 앙자잖아요. 맨 처음에 씨앗을 심어서 싹이 나서 가운데 부분에서 꽃이 나는데 사람들은 그 잎사귀보다는 꽃봉우리를 보기 때문에 꽃봉우리가 제일 중요하고 예쁘다라는 뜻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뻐하는 것 이런 뜻에서 꽃뿌리 영이 영웅영 뛰어나다라는 영자가 돼서 우리가 영웅할 때도 쓰고 뛰어난 사람을 영재라고 할 때도 쓰는 제자라고 합니다. 영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재 아무 뜻 없이 그냥 가차법이라고 해서 음만 갖다 쓰는 한자 중에서 특히 영국 갈 때도 이 영자를 쓰고요. 우리가 영어 공부합니다. 국어 공부합니다 할 때 영어 과목 할 때 영자도 이 영자를 써요. 꼭 영국이 꽃처럼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음을 갖다 썼던 가차법에 의해서 영국
영국, 미국 할 때 나라 이름 쓸 때 영국의 영자니 꽃뿌리 영자를 써요. 자, 4개를 동시에 배웠어요. 오늘은 가운데 앙자가 들어가면 앙 발음인데 3번, 4번은 영 발음을 하니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문 가운데 서서 지키다 가운데야. 죽음이 내 가운데 이르렀다. 재앙아. 햇볕이 하늘 가운데서 비친다. 비칠령. 풀 가운데서 나오는 예쁜 것은 꽃이다 해서 꽃뿌리영. 꽃은 사람들이 다 예뻐하고 좋아하는 영웅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5번 갈까요? 원망한 한자하고 이 부분 8개, 자, 5, 6, 7, 8 한자는 상당히 어려워요.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망한 한자를 보시면 마음심 가운데 앙자를 써서 안 좋은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요. 우리 뭐 흔히 화병이 걸렸다는 것처럼 나쁜 마음이 가운데 있다 해서 원앙이라고 해서 원망할 원자를 쓰면 원앙심이 있다. 원망이 많아서 한 범죄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한자예요. 마음속 가운데에 나쁜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원망 이렇게 표현하나요? 원망할 때, 원앙할 때, 모왕할 때 모자는 모내기 하다, 뭐 농사질 때 모종을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모판에서 모를 길러서 논에다가 다시 옮겨 심을 때 쓰는 기계가 있는데 그걸 이앙기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앙기 때인데 이자는 옮기리, 앙자는 모, 앙, 기는 기계 기자니까 이 모를 옮기는 기계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별을 상징하는 한자를 쓰고 심을 때 아무렇게나 심는 게 아니라 잘 정리된 논에다 가운데다 심기 때문에 가운데 앙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왕 원앙새 앙자인데 부부간의 금실이 좋으라고 결혼할 때 주는 원앙새예요. 그래서 새조가 들어가면 새 이름하고 관계되는데 이 영상도 나중에 새 종류별로 쭉 한번 영상 한번 올릴게요. 새조가 들어가면 새 이름이고요. 앙자를 써서 새들 중에서 제일 가운데 예쁘게 앉아있는 금실 좋은 새는 원앙새구나 해서 원앙. 위에 있는 것들은 발음만 해요. 원자 발음, 앙자 발음. 이 원앙새 원자의 위에나 원망한 원자의 위에가 똑같이 들어간 한자가 있죠. 저것 때문에 원발음 하는데 제가 지금 잠깐 구두로만 얘기하면 저 원자는 옛날 부수인데 214자에 들어가진 않고 부수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쓰임이 종종 씁니다. 그래서 밤에 누워 뒹굴 원자예요. 누워서 뒹군다는 게 좋아서 뒹구는 게 아니라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잠을 자지 않고 뒤척인다는 뜻을 가져서 이 한자가 들어가면 힘들다, 원망이다, 분노다 이런 뜻으로 써요. 근데 여기에선 그런 원망 없이 잘 지내는 원앙새로 보는 게 좋겠지요? 마지막 동이 안자인데 저번 시간에 영상에서 제가 화분할 때 쓰는 분자가 있었어요. 동이분, 걔랑 같은 뜻이지만 음만 달라서 그릇을 상징하는 한자에 가운데 앙자를 써서 항아리라는 뜻이고요. 단어가 많지 않아요. 항아리 가운데 뭐가 있네 할 때처럼 앙중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가운데 앙자가 들어간 한자들을 배웠어요. 발음이 다 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앙과 비슷한 영발음이 있기도 했었죠. 가운데 앙자가 발음 역할도 하지만 약간 뜻을 도와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자는 손쉽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으니까 꼭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설명을 듣고 외워서 일상생활에도 잘 쓰고 언어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자뿐만이 아니라 고사성어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한자들을 제가 모아서 특징적으로 영상을 또 한번 찍어서 올릴 테니까 계속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의 생활이 더 유익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어요. 계속 구독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